안녕하세요.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이청영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스마트폰 촬영과 손질,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만 잘 되시는가요? 네, 기본이 좀 충실해지면 스마트폰 촬영이라든가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라든가 그런 걸 좀 알게 되면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화면 공유해서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와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오늘은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아직 안 나오네요. 디지털 카메라 원리 이해하기. 디지털 카메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고 스마트폰 카메라도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별로 상이하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KBS에서 아프리카 종단 94년도, 95년도 시베리아 횡단, 실크로드 등 많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촬영 감독이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메시아 2000을 제작했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아직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대한민국 영상 대상 10만일 가지고 대상을 수상했고요. 예원예술대학교라든가 경민대학에서 외래교수로 디지털 영상학과에서 외래교수로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지금은 소통대학교 모바일 UCC 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자, 저하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요 좌측에 보이는 이걸 스캔해가지고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저하고 카톡 친구를 맺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동영상에 한해서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상은 이제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촬영과 편집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괴물입니다. 어마무시한 장비를 전문가들이 말하면 장비라고 그럽니다. 장비를 여러분들은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는 기술보다는 소통하는 이미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문가들이 만든 것보다도 소비자들이 커머셜 아닌 일반 소비자들이 만든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미디어를 정규방송 외에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데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동영상을. 그렇습니다.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스토리가 있는 소통을 사진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진과 카메라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메시지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진이고 영상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서 장비에 대한 어떤 특성과 방송용과 영화용의 장비가 이제는 모호해졌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런 그림과 같이 방송용 ENG 카메라를 대신하는 DSLR 카메라가 나왔고 DSLR 카메라를 대신하는 스마트폰이 나와서 이제는 종래 제작 기법을 과감히 탈피해서 지금 소비자들이 맞는 영상의 트렌드에 맞게 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는 영상 언어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빛을 담아서 그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렌즈에는 뭐 관광 렌즈, 표준 렌즈, 뭐 마운트 렌즈, 뭐 특수 렌즈도 있고요. 자,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은 관광 렌즈로 되어 있어요. 관광 렌즈가 주로 돼 있어서 포커스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포커스가 잘 맞게 되는 게 관광 렌즈의 특징이죠. 관광 렌즈는 갇혀 있는 것은 더 가차이, 멀리 있는 것은 더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카메라에서는 망원으로 촬영하기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광각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상 언어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외국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영상 언어를 배워놓으면 좋은 그림을 만드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영상 언어는 화면 크기에 의한 샷의 종류와 어떤 특성, 내가 이걸 왜 풀샷으로 찍어야 되는지, 왜 클로즈업으로 찍어야 되는지, 왜 광각 렌즈로 찍어야 되는지, 왜 마운트 렌즈로 찍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그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샷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의 위치와 움직임에 따른 샷의 종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는 부감,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느냐, 아이 레벨, 눈 높이에서 찍느냐, 로우 앵글, 밑에서 위로 찍느냐. 왜 로우 앵글로 찍어야 되고, 왜 아이 레벨로 찍어야 되고, 왜 하이 앵글로 찍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영상 언어를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해야 되는데, 화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그랬던가요? 네. 보기 좋게 만들어야 시청자들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보다는 소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화면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이런 화면 구성 잘하는 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미장센 한다고 합니다. 미장센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자, 미장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수강생분들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샴푸 이름이라고 그러고 미장원 이름이라고 그러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미장자가 들어가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모드로 세팅하는 방법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수강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시니어분들은 일단 기계를 두려워해요. 설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본인이 대리점에서 준 스마트폰을 그대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같으면 최고의 해상도로 촬영해 주는 게 좋고요. 그래야 나중에 편집을 할 때 크롭으로 이렇게 잘라낸다든가 뭐 주밍 확대를 한다든가 이럴 때 좀 화질이 깨지지 않는 전문용어로는 전문가들이 말할 때 화면이 깨진다고 그래요. 화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의 그런 포맷을 1920으로 할 건지 3840으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를 설정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조리개를 열어줘야 되는지, 왜 셔터 스피드를 높여줘야 되는지, 낮게 해야 되는지. 자, 조리개를 열어준다는 것은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해주기 위해서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해준다는 것은 화면을 좀 보기 좋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만 선명하게 보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잘 안 보여도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주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조리개의 설정에서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마찬가지고요. 셔터 스피드도 내가 왜 이거를 고속으로 촬영해야 되는지 저속 셔터로 촬영해야 되는지 고속으로 촬영해야 되면 움직이는 물체를 잘 정지해서 정확한 샤프니스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바란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이트 바란스를 잘 맞춰줬느냐 안 맞춰줬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색감이 나오지 않고요. 본래의 색을 보여줄 수 없는 게 화이트 바란스를 잘못 맞춰서 그렇습니다. 전에 맞췄던 화이트 바란스 그대로 촬영한다든가 환경이 바뀌면 화이트 바란스는 다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도 설정. 어두우면 밝게 하고 밝게 하면 어두우게 하고 콘트라스트를 좀 강하게 해서 피사체를 돋보이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환하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향이죠. 음향. 음향은 자 스마트폰의 음향은 굉장히 고급 음향기라고 보시면 돼요. 녹음기도 되고 재생기도 되고. 음향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영상을 이해하기 전에 음향을 다 꺼놓고 영상을 보고 영상이 잘 이해가 되면 그건 굉장히 잘 만든 영상이고요. 오디오가 들어가서 이해가 되면 좋은 영상이 됩니다. 자, 스마트폰의 영상은, 음향은 스마트폰은 무지향성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무지향성 마이크가 뭐냐면, 무지향성 마이크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흡입하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스마트폰이고요.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든가 시끄러운 이런 시장거리라든가 길거리에서 어떤 걸 녹취할 때 주변에 자동차 소리, 잡소리가 들어가면 대사라든가 이런 게 좀 묻히잖아요. 배경소리에. 그래서 그런 배경소리가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향성 마이크를 씁니다. 지향성 마이크는 내가 지향하는 고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서 그 소리를 잘 수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특수 마이크로 초지향성 마이크라는 게 있어요. 초지향성 마이크는 우리가 멀리 있는 새라든가 멀리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호흡 소리라든가 멀리서 구기 운동할 때 그런 볼 차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뻥뻥 소리가 날 수 있고 새 소리를 잘 잡으려고 그러면 초지향성 마이크를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ASMR 마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 그 어느 회사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스마트폰 회사인데 ASMR 마이크가 탑재된 그런 스마트폰이 있어요. 먹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막 과자 같은 거 씹고 막 라면 먹을 때 막 소리가 이 소리가 엄청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문가용 마이크거든요. 그런 것도 스마트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실까요? 사진과 카메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면 영상을 전공한 사람, 사진을 전공한 사람 외에는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샷다만 누르면 사진이 나오면 되지. 물론 그런 원리까지 알아야 되고, 네, 머리 아파요. 그래도 우리는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라든가 DSLR 카메라라든가 이런 거를 이론을 조금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라든가 다른 카메라를 활용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카메라의 원리는 스마트폰의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CCD가 잡아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가 카메라의 원리예요. 예전의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필름에 영상을 잡았는데 이제는 필름이 아니라 CCD의 이미지를 잡는다는 게 다른 거죠. 자, 사진을 우리는 보통 포토그래피라고 그러죠. 사진을 빛과 그린다의 합성어예요. 빛은 사진에서 꼭 필요한 기본 소재 중에 으뜸이죠. 사진이나 영상은 무슨 예술이라고 그래요?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빛의 예술은 빛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고 크기를 알 수 없고 색상도 알 수 없고 입체감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다. 자,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편집이 용이해요. 자, 필름 카메라는 현상을 해야 되고 인화를 해야 되고 자, 복잡해요. 자,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한 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관이 용이해요.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반영구적 보관할 수가 있어요. 필름은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난다든가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경우는 전사가 돼서 아주 오래된 필름은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름은 마그네틱 테이프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따로 또 복사를 해놔요. 근데 복사를 한 번 할 때마다 이 화질은 엄청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특징이 뭐야?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음성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카메라로 동영상을 디지털 카메라로, 그러니까 옛날 같은 필름 카메라 같은 건데요. 그런 DSLR로 동영상을 찍어서 영화를 만든다. 참 엄청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나요? 그림이. 자, 풀프레임 카메라하고 APS-C 카메라, 4분의 3인치 카메라. 자,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찰상판이 그 보이는 찰상판이 지금 보이시나요? 보이는 찰상판이 풀 사이즈냐, 풀 프레임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풀 프레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프레임도 있지만 풀 프레임이냐, C타입이냐, 4분의 3인치 타입이냐. 예. 이 CCD가 작으면은 해상도도 떨어지고 나중에 사진을 뽑는 데는 그럴 때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비를 산다든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풀프레임 카메라를 활용하는 게 훨씬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CCD 카메라를 통해서 차지 커플레이트 디바이스라는 CCD 약자예요. 이 CCD를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를 1과 0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이미지를 보관한다는 거예요. CCD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어디다 보관해요? 메모리에다 보관합니다. 메모리요. 자, 광학 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콜라보가 돼서 렌즈나 조리개나 셔터나 ISO 등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CCD, LCD, 디스플레이 메모리. 이게 뭐 전부 영어로 돼 있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CCD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온 빛을 잡는 찰상판이고요. LCD는 자기가 촬영한 영상이나 이런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기록은 메모리에 된다. 이게 디지털 카메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카메라의 원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때도 봤던 그런 그림일 거예요. 렌즈를 통해서 라이트, 렌즈를 통해서 밀라를 거쳐서 프리즘을 거쳐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카메라의 원리입니다. 이 1800년도에 1890, 1870년, 80년 그때 만들어진 이 카메라가 지금도 그대로 모양만 조금 바뀌었지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광학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필름만 없애고 CCD를 넣으면 디지털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밀라가 없으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위에 그림 보면 밀라가 있죠. 예, 이거 미러리스 카메라. SLR이라고 그랬죠. SLR. 자, LCD 카메라. 미러리스, 그러니까 밀라가 없이 바로 이미지가 바로 촬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이제 공연장을 촬영한다든가 이럴 때는 샷터 소음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샷터 소음이 나잖아요. DSLR은 척덕척덕 소리가 나요. 그래서 막 그걸 소리 안 나게 해서 어떤 백에다 집어넣고 촬영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됩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다양한 디지털 카메라를 우리는 방송용 카메라를 가장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DSLR 카메라, 아까 소개했던 DSLR 카메라, 그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 자, 특수 용도의 카메라는 뭐냐면 이제 360도 카메라라든가 내시경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수 용도의 카메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능이나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느냐 가격으로도 디지털 카메라를 구분하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비싼 거는 방송용이나 뭐 영화용 그런 고급 영화를 만드는 그런 카메라들은 수억씩 해요. 굉장히 비싸요. 렌즈 하나에도 뭐 5천만 원 막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노출이 자동 노출이냐 자동 초점이냐.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자동 노출과 자동 초점이 가능해요. 예전에 그런 디지털이 아니고 광학식 카메라들은 자동 초점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렌즈를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자동 노출과 자동 초점이 디지털 카메라의 어떤 특징이다. 그다음에 디지털 카메라는 조리개 우선으로 할 거냐, 셔터 우선으로 할 거냐, 수동으로 할 거냐. 필름 카메라도 조리개 우선, 셔터 우선은 있어요. 자, 렌즈 구경이 디지털 카메라는 작아요. 왜 작아요? CCD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CCD가 크다면 렌즈의 구경이 커질 수 있어요. CCD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초점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아웃포커싱 만드는 게 좀 힘들어요. 그 대신 크기가 작고 휴대가 편리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카메라들 이제 보면 여기 뭐 센서 24MP, APC, CMOS. 아까 그 CCD가 얘는 CMOS라는 거예요. C타입 24MP에 그 감도는 100에서 12800까지고 뭐 이런 그런 재원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나중에 또 따로 나올게요. 자, 여기 그림 보면은 오른쪽에 니콘 카메라, 왼쪽에 뭐 카메라는 왼쪽은 미러리스 카메라, 위에 툭 튀어나온 거는 DSLR 카메라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메모리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메모리를 조그만 메모리부터 CF 카드 좀 큰 거. 그러니까 CF 카드를 계속 많이 썼던 사람은 CF 카드를 없애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조 회사에서 CF 카드나 미니 SD 카드를 넣을 수 있게 두 개를 다 홀더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편의상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 그림 보세요. 사진을 한번 촬영하려면 이렇게 많은 장비들이 필요해요. 카메라, 렌즈, 플래시, 삼각대, 카드, 또 뭐가 있나요? 뭐 카드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USB 등등, 뭐 필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서는 하나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카메라 다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필터도 내장돼 있고 화이트 밸런스도 내장돼 있고 모든 게 다 내장돼 있어서 쉽게 여러분들이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보세요. 렌즈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렌즈가 6개예요. 이거는 렌즈는요, 돌이에요, 돌. 엄청 무거워요. 이 배낭 하나 질러 그러면 한 20kg는 나갈 거예요. 카메라가 2대죠. 왜 2대일까요? 야외에서 카메라 렌즈 바꾸기가 그렇게 렌즈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렌즈를 바꾸다 보면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가 찰상판에 붙어서 화면을 지저분하게 할 수도 있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흑백 사진을 찍는다든가 칼라 사진을 찍을 때 보면 카메라는 꼭 2대 이상이었어야 돼요. 지금은 한 대로도 다 가능합니다. 자, 카메라 옆에 이렇게 액정 모니터가 나와 있죠. 셀카로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용도로 나온 보급형 카메라예요. 자, 우리가 많이 화소수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내 거는 12,000 픽셀이야. 나는 12,000이 아니라 12만 픽셀이야. 1억 픽셀이야. 이런. 지금 어디야? 무슨 핸드폰이 1억 픽셀이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1억 개의 점이 있다는 거예요. 픽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소수와 해상도는 어떤 압축률에 의해서 해상도가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래요. 이미지의 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CCD에 의해서 풀프레임인지 2분의 1인치 C타입인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화소수는 CCD의 그런 구성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픽셀이나 화소수는 각각의 점이에요. 화소수가 크고 많으면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자, 사진을 촬영할 때는 우리는 필름은 작잖아요. 그거를 뭐 100배, 200배로 확대 사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필름으로 썼을 때는 고감도 필름에 뭐 원판 사진 막 이런 거로 사진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감도 고급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그런 고급 카메라 그 찰상
적합한 해상도가 좋은 화소수가 많은 그런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화소수가 많을수록 촬영하는데 픽셀 수가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해상도는 우린 가로 세로 픽셀을 리솔루션을 해상도라고 그래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1920, 1080이 HD 화면 사이즈죠. TV 카메라 같은 거. 그 다음에 해상도와 인화 품질을 우리는 해상도라고 그래요. 아, 글 많다. 자, 화이트 바란스. 자, 화이트 바란스의 기본이 우리는 색 온도에 있는 만큼 과거에는 조명에 따라서 데일라이트 타입이냐, 텅스텐 타입이냐, 필름에 의해서 정확한 색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색 조절형 필터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고급 카메라들은 그런 걸 아직도 활용하고요. 아마추어용이라든가 요즘 디지털 카메라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 전자심으로 바뀌어서 필터라든가 이런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색 온도, 화이트 바란스를 전자식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자, 필름 대신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게 CCD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내가 조명하고 있는 그 조명 상황에서 흰 종이가 희게 보였을 때 그걸 우리는 화이트 바란스를 맞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장이나 이런 데 보면 하얀 이렇게 판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 있을 거예요. 오른쪽 썼다, 왼쪽 썼다, 뒤로 돌았다. 그게 각 카메라들의 화이트 바란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바란스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원본 이미지와는 다른 색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바란스는 꼭 잘 맞춰주셔야 하고요. 따라서 화이트 바란스 조절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인식하는 색 온도가 있어요. 우리가 야외에서 보는 색 온도가 5000에서 5500 켈빈도의 일광, 데일라이트, 맑은 날 정오 기준으로 5000 켈빈도라고 많이 그래요. 5500 켈빈도. 그래서 그거랑 다른 색 온도를 가진 것이 텅스텐 조명이라고 그러죠. 3200 켈빈도. 약간 붉은 빛이 나는 따뜻한 색이 나는 것이 텅스텐 조명이에요. 그래서 텅스텐 조명과 데일라이트 조명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화면의 색이 밝지 않고 우중충해집니다. 그림이 하여튼. 그래서 그건 꼭 화이트 바란스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화이트 바란스의 어떤 세팅은 화이트 바란스를 조절하는 것이 기계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하얀 종이를 넣고 맞춘다는 것은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 광원이 섞여 있을 때 창문이나 햇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실내 조명이 형광등이나 텅스텐하고 맞지 않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그림 그릴 때도 그렇고 촬영할 때 원근감을 강조하죠. 렌즈는 갇혀 있는 것으로 가차이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으로 더 멀리 작게 보이는 것이 아까 무슨 렌즈라고 그랬어요? 광광 렌즈라고 그랬죠. 광광 렌즈는 원근감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마운 렌즈는 원근감은 없어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군중이 집회한다든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많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원 렌즈로 촬영을 해요. 자, 디지털 카메라는 그 압축률이 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카메라가 압축률 조절하는 기능이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카메라 내 자체에. 그래서 설정값에 따라 압축률을 조정하게 되는데 압축률이 낮으면은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요. 압축률이 높으면 화질이 저하되는 대신 메모리를 적게 차지합니다. 렌즈는 밝은 렌즈와 어두운 렌즈가 있어요. 밝은 렌즈는 굉장히 비싸요. 밝은 렌즈는 영상을 더 아름답게 해요. 자, 렌즈의 밝기, 우리는 F라고 그래요. F. 렌즈의 밝기 F 1.6, 1.7, 2.0, 4.5 이런 게 F. 마운 렌즈로 갈수록 뭐 2.8, 4 뭐 이렇게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요. 광광 렌즈일수록 낮은 수치로 되어 있어요. 자, 렌즈의 구경은 우리가 초점 거리하고도 관계가 돼요. 렌즈의 구경은 10mm, 100mm, 200mm. 자, 우리가 보통 카메라를 35mm라고 그래요. 35mm 렌즈는 3.5cm.
100mm 렌즈는 105mm 렌즈는 10.5cm, 200mm 렌즈는 200cm예요. 크기가. 그리고 500mm 렌즈는 50cm예요. 굉장히 큰 거죠.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초점 거리에 따라서 어떤 화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운트 렌즈 화각이 좁고요. 광각 렌즈 화각이 넓어요. 그 다음에 렌즈에는 광학 줌과 디지털 줌이 있어요. 광학 줌은 말 그대로 렌즈로 인해서 상을 받아내는 거고요. 디지털 줌은 디지털 신호로 크기를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래요. 디지털 줌은 아직까지도 화면을 많이 거칠게 하고 화면이 깨진다고 그랬죠. 화면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광학 줌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렌즈와 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초점거리, 화각,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라든가 F수치, 피사계 심도, 원근감 이런 게 전부 렌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점거리. 나는 이걸 와이드 앵글로 할 건지 광각 렌즈로 표준 렌즈로 할 건지 마운으로 할 건지 조리개를 다 열을 건지 셔터 스피드를 높일 건지 낮출 건지 이런 게 렌즈를 통해서 피사계 심도로 영상을 보기 좋게 만듭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자, 30mm 렌즈로 촬영했을 땐 사람이 어떻게 좀 이렇게 왜소해 이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죠. 500mm로 했을 때는 굉장히 헤비해 보여요. 똑같은 사람인데 렌즈에 따라서 심도에 따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광각 렌즈랑 다르죠. 광각 렌즈는 뭘 보면 알아요? 이 바닥에 지금 여기 보면 바닥에 돌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는 광각 렌즈고요. 70mm만 넘어도 자세히 안 보이네요. 105mm는 거의 뭉개졌고요. 이 정도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렌즈가 105mm 렌즈, 인물 사진, 105mm 렌즈. 500mm나 이런 것도 뭐 인물 사진을 찍기는 하지만 이제 뭐 동물 사진이라든가 카메라가 근접해서 촬영해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여성분 보세요. 이거 어떤 렌즈로 촬영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찍기 위해서 어떤 렌즈를 사용할까요? 한 번도 이렇게 촬영해 보지 않았고 우연히 찍었는데 이렇게 찍혔는데 뭐로 찍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광각 렌즈로 찍은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광각 렌즈를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것은 더 크게, 멀리 있는 것은 더 작게라고 그랬죠. 저 발을 보세요. 발은 굉장히 작아 보이고 얼굴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광각 렌즈, 단초점 렌즈 같아요. 자, 광각 렌즈는요, 또 피사계 심도가 얇아요. 아니, 깊어요. 그래서 앞하고 뒤가 포커스가 거의 잘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얼굴만 맞고 나머지는 다 안 맞았어요. 이거는 단초점 렌즈라고 그래가지고 조리개를 조절하지 않는 처음부터 이건 1.5, 1.2, 1.0 이런 단 렌즈를 가지고 촬영하면 이렇게 심도를 얇게 해서 원하는 곳에 포커스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망원 렌즈 이렇게 길죠. 카메라보다 엄청 이런 게 먼저 망원 렌즈고요. 자, 초점 렌즈는 핀트가 무한될 때 렌즈의 광학적인 중심에서 찰상판에서 찰상면까지 렌즈의 그 중심에서 찰상면까지 거리를 우리는 초점 거리라고 해요. 자, 초점 거리에 따라서 광각 렌즈에서 마운트 렌즈까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맨 좌측 상단에 있는 18mm 인형하고 저 끝에 나무까지가 포커스가 다 맞았죠. 자, 이런 거를 찍을 때는 뭐 할 때 이런 렌즈를 활용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렌즈나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렌즈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경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찍을 때는 광각 렌즈로 찍는 게 맞겠죠. 표준 렌즈나. 그다음에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아까 제가 인물 사진 찍을 때 몇 미리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105mm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100mm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뒤에 나무가
나무 숲이라는 거 정도만 보이고 어디에 포커스가 맞았어요? 이 인형에 포커스가 맞았잖아요. 근데 인형도 포커스가 맞고 뒤에 나무까지 포커스가 맞는다 그러면 이 사진은 산만한 사진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망원으로 할 건지 광각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조리개가 있어요. 조리개의 수치는 우리는 보통 F스톱, F넘버라고 그래요. F1.2, F2.8, F4.5, F5.6 이런 게 조리개의 수치예요. 조리개는 빛의 양을 조절하고 사진의 밝기를 밝고 어둡게 하는 게 조리개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피사계 심도를 나타내기도 해요. 자, 피사계 심도를 인물 사진을 찍을 때 피사계 심도를 얇게 하고요. 이런 다체 사진이나 이런 전경이나 자연을 찍을 때는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해요. 그럼 피사계 심도를 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리개를 조여주고 피사계 심도를 얇게 해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피사계 심도를 얇게 해요.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할 때 내가 이거를 가차에서 망원으로 찍을 건지 멀리서 망원으로 가차에서 관광렌즈로 찍을 건지 멀리서 망원으로 찍을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자, 조리개는 이렇게 얇은 철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고품질의 렌즈는 어두운 조명에서도 조리개를 열었을 때 또는 피사체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피사계 심도를 짧게 했을 때 최대 조리개 값이 F2에서도 화상이 선명하게 나와요. 자, 우리가 렌즈에서 가장 좋은 화질을 낼 수 있는 조리개 수치는요. 5.6에서 8 정도가 이렇게 가장 좋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리개를 좁히게 되면 좋은 해상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초점 심도가 증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피사체를 이렇게 돋보이게 한다든가 이런 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림 한번 보면 맨 밑에 각도가 2도일 때 이렇게 크로죠. 40도 정도일 때 마스터샷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영상이 달라지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가지고 촬영하실 때 내가 가차에 들어갈 건지 뒤로 빠질 건지 이걸 광각으로 찍을 건지 마운으로 찍을 건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사진에 있는 그림은 그 피사체, 까만 피사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는 사람에다 포커스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리개를 다 열었을 때는 포커스 맞는 범위가 좁아지고 조리개를 좁혔을 때는 포커스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맨 상단에 다 열린 거는 FD, 초점 거리. 초점이 맞춘 거리가 두 사람 간신히 포커스가 맞아요. 그 다음에 중간쯤 열은 거 한 5.6이나 8은 한 4명 정도 완전히 조인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맞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조리개는 F스톱, F5.6, 2.8, 2.2 이런 게 조리개 F스톱이고요. 촬상판의 밝기를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밝기를 조절해서 영상을 맺추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게 조리개예요. 피사계 심도를